안녕하세요. 이쁜 글씨 필교정 시간이 또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글 받침 있는 거 했으니까 오늘은 새롭게 한자를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요령,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한자나 한글의 글씨 잘 쓰기 위한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격이 똑같아야 되고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에서 마찬가지로 한자 한자 쓰면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방법 요령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최초에 글씨 쓰기 전에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한자도 이런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 거. 이렇게 방향, 그 다음에 방향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공간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공간도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똑같다는 거 이제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 좀 필요한 거죠. 앞에 획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뒤에 획도 이렇게, 앞에 획이 똑바로 내렸으면 뒤에 획도 똑바로, 그 다음에 앞에 획이 이렇게 갔으면 뒤에도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한글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자 공부할 때 이제 서예 쪽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본다고 그래서 이제 향세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똑바로 나란히 두 개 가니까 요거는 이제 직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등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배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용어를 알고 나면 설명할 때 아마 이해하기가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향세, 직세, 배세. 근데 요거만 세로 긋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 긋는 것도 있어요. 가로 긋는 것도 제가 한글 쓸 때는 딱히 뭐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가로 긋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똑바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요거 제가 좀 같은 가로 긋는 획이지만 쓰면서 글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석삼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로 긋는 획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긋는 획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또 가로 긋는 획이 가장 위에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대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석삼자뿐이 아니라 임금왕자 쓸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늘천자 쓸 때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천자 쓸 때는 획이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요 가운데 거는 빼주고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로 긋는 획도 이것도 이제 그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 요거는 앙세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똑바로 가는 거, 요거는 평세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한자에서 계속 배워왔던 이런 모양은 요거 이제 부세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딱히 뭐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는데 글씨 쓰는 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름을 알아두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뜻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글씨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한자는 이제 한글하고 틀려서 이제 획수가 많죠. 획수가 많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응용시키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쉽게 이해하고 이제 빨리 아마 터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한 뭐 가로 긋는 획, 세로 긋는 획 이외에 뭐 이렇게 음과 양이라는 것도 좀 응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과 양은 뭐냐면, 그래서 글씨로 말하면 가는 획이 있으면 굵은 획이 있고, 작은 게 있으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보다 더 좀 멋있는 글자가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게 예를 들어서 방향, 그 다음에 간격,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량이라는 걸 얘기했고, 이제 이런 걸 다 적절히 섞어서 잘 쓰면 글자가, 한자가 구성이 잘 되는 거예요. 구성. 그러니까 짜임새 구성이 이쁘게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책으로 이제 글씨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금방 임금 왕자를 석삼자를 썼는데 석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앙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평세, 요거는 부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글과 마찬가지로 한자에도 약간은 이렇게 중심을 딱 거려봤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조금 긴 듯한 게 좋아요. 앞으로 한자 쓸 때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좀 명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게 석삼자인데 가로 긋는 게 똑같지만 형태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가로를 그으면 이게 임금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석삼자 건드리지도 않고도 요거를 예쁜 임금왕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섯 오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섯 오자를 이렇게 긋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그어주면 다섯 오자도 아주 멋진 이쁜 이런 다섯 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근거가 돼서 가로 걷는 게 세 개가 근거가 돼서 거기다가 선만 연결시키면 이쁜 글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다섯 오자만 들어가도 제가 설명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자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넓고 좁으니까 오자가 일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갖고도 설명이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는데 오자만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번듯하게 나왔지만 왜 번듯하게 나오느냐, 이건 왜 쓰러지냐 하면 이제 오자 여기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거는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면 오자가 좌우 어느 쪽으로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항상 반듯하게 세워주는 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쓰러지지 않는 글자,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하고 대칭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강약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이제 이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이쁜 것이 있었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천자문 그러면 하늘 천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하늘 천자를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에 거는 이렇게 요거 이제 앙세라고 그랬죠. 요거는 앞으로 많이 나가고 뒤는 조금 나가는 거예요. 하늘 천자 쓸 때는 앞으로 많이 나가고 뒤는 적게 나가는데 요거는 앙세, 요건 부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요 삐침하고 파임이 있는데 삐침하고 파임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늘 천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가 여기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임 쪽은 여기하고 가운데 여기니까 여기가 가운데니까 여기서 쭉 빼줘서 이렇게 쓰면 천자가 좀 무난하게 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자가 이쁘게 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위에 가로 그는 획보다 이게 더 나와야 되고요. 천자는 삐침하고 파임이 글자의 맨 밑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삐침하고 파임을 가로로 딱 그어서 봤을 때는 이 파임이 요 삐침보다는 요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글자마다 통틀어서 말을 한다면 삐침하고 파임이 맨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항상 요 파임이 더 내려오는 거. 삐침하고 파임이 들어가는 글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위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밑에 마지막으로 끝날 때 삐침하고 파임, 요거는 위에 올라갈 때 그럴 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끝날 때는 이거 삐침보다 파임이 더 내려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늘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럴무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자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이게 더 나와야 되고 또 요거보다 이게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문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쉬운 또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더 내려가야 되는 거.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게 더 길어야 되고 힘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요게 분필이 돼서 강약이 조금 이제 효과가 좀 덜 나타나지만 연필을 쓰든 볼펜을 쓰든 펜촉을 쓰든 분필을 쓰든 분명하게 그 힘 강약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실 예를 들어서 봤는데 무슨 글자든지 삐침하고 파임이 마지막에서 끝날 때는 이렇게 삐침보다 파임이 조금 더 내려와 준다. 조금 더 힘을 더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삐침하고 파임이 위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씨 같은 경우 세금자라든지 이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위에 올라가는 게 많죠. 이제 거기다가 뭐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 오연이자도 그런 경우고요. 이렇게 나무 목자가 있으니까 나무 목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써봐 드릴게요. 김자를 쓰는데 이렇게 썼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요거보다 이게 더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여기보다 이게 약하면 안 되고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고 더 굵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거보다 내려가지 말아야 되니까 각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자는 안쪽에 들어가는 글자를 바짝 속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김자가 이뻐요. 반대로 이게 아니라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내려오면 글자가 정말 배기 싫어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배기 싫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이제 뭐 지금 금방 전에 이제 오얀이자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오얀자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요거하고 연결해도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아요. 한글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 자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삐침보다 파임이 더 내려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글씨가 이쁘질 않죠. 이렇게 더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방금 쓰는 거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삐침하고 파임은 항상 위에 올라가는 거는 좀 삐침보다 파임이 더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짚고요. 간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대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했는데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글자 중에서 품자가 있어요. 품자는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입구자를 쓰더라도 이게 한쪽으로 넓어져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넓어져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으로 가는데 위에보다 밑에가 살짝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냥 간 거하고 참 유심히 살피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품자를 쓸 때 밑에 입구자 2개를 쓸 때 다 거의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다 여기를 좁게 써주는 거죠. 좁아요. 근데 다 이 사이사이를 간격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여기서 보면 하나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만큼 두께해서 여기서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기 이런 공간이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자도 보면 이 중심도 물론 맞아야 되지만 살짝 예를 들어서 왼쪽에 오는 글씨보다 오른쪽에 오는 글씨가 살짝 큰 게 좋아요. 뭐든지 글자 한자는 한글이나 한자는 오른쪽 것들은 다
크게, 넓게, 또 힘있게, 굵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구자만 쓴다 해도 앞에 건 가늘게, 뒤에 건 오른쪽 거는 굵게, 그리고 이게 좀 더 이렇게 이거보다 큰 듯하게 써줘야 되는 거. 입구자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날일자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힘있게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요건 가늘고 작고, 요거는 굵고 크고, 위에는 살짝 넓고 밑에는 살짝, 위에가 살짝 좁아지고 밑에가 살짝 넓어지고, 여기 왼쪽 여기보다 오른쪽이 시원해지라 해서 여기가 이걸 갖다 붙이지 않고 살짝 띄워주는 경우. 그래서 항상 글자가 오른쪽으로 시원해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락자 같은 것만 써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썼으면 하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국자만 같은 경우도 보면 위에보다 밑에가 넓어야 되고요. 요거보다 이게 커야 되고 굵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요건 이렇게 갔으니까 앞에 이렇게 갔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 그리고 방향, 이렇게 방향, 그 다음에 공간, 이런 거 공간, 그 다음에 이 왼쪽하고 위보다는 이 오른쪽하고 아래가 시원하고 넓어지고 큰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음과 양의 이치도 되지만 왼쪽보다 오른쪽이 항상 커야 되고 굵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원리로 글씨를 쓰면 항상 이쁠 수가 있어요. 간격을 지금 여기서 간격을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성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썼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거 보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이거 이렇게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비등비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자에서는 가로 긋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이 가로 긋는 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느낌. 성자의 요거는 항상 가장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길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그래서 요런 이제 그만큼 간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한자가 이게 다 복합적이고 그래서 하나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글자를 설명하다 보면 이 글자 저 글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앞에서 기존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방향, 간격, 대칭, 음양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그냥 간과하고 넘겨버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 좌우 대칭 부분인데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는 부분이 월자예요. 월자는 누구든지 앞에는 다 이렇게 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려갈 때 사람들 많이 봤지만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으냐면 이게 곱게 휘어졌고 이 공간이 맞았고 이 방향이 맞았고 여기 띄워졌고 이래서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좀 더 확실하게 잘 쓰려면 월자가 앞에 이렇게 휘었다 이러면 뒤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방향, 간격이죠. 여기 이렇게 휘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터진 쪽이 넓게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월자가 절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월자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월자는 좁게 써인다. 아니면 좁게 길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큰 대자처럼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이 월자예요.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칭이 잘 되고 좁아야 된다라는 거 실외로 또 설명한다 그러면 한자를 쓸 때 한자 서예나 뭐 일반적으로 쓸 때도 보면 행서나 초서 같은 거 들어가면 월자를 꼭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대칭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경우냐면 월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쓴다. 앞에 획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앞에 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획을, 오른쪽 획을 앞에 획의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글씨가 이쁜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처럼 설명을 앞엔 이렇게 했는데 뒤에도 이렇게 하면 글씨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균형이 안 맞고 어딘가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글자는 한자는 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에도 터진 쪽 이걸 넓게 써줘야 돼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 심력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말물자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칠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망자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서예할 때 서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넓고 이게 좁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방향은 다 이렇게 일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도 일정하지만 특별히 여기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의 획은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넓게 써줘야 된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일사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계속 같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아지는 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일사자도. 그래서 항상 터진 쪽이 넓게 써야 되는 거. 이것도 정말 잘 지켜주면 글씨가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한글이든 한자든 넓게 이렇게 터진 쪽은 많이 넓게 써준다. 그 다음에 대칭은 아까 이제 월자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글씨 쓰는 스타일이 틀려서 뭐 날일자를 써도 나는 살짝 똑바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쓰는 글씨가 살짝 구부러지고 곡선이다 그래서 일자를 이렇게 쓰면 뒤에도 당연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건 뭐예요? 이건 이렇게 써야 돼요. 항상 왼쪽에 따라서 오른쪽도 대칭이 되게 써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직세라고 요거는 향세라 했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배세죠. 이렇게 이런 원리만 알고 그냥 따라서 써도 이렇게 훨씬 글씨가 이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내천자 같은 거 쓸 때도 앞이 이렇게 쉬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뒤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내천자라든지 석삼자라든지 또 뭐 임금왕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획은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은 다 작게 써줘야 돼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크고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작게 써주는 듯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서예할 때도 이제 이런 경우가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원래가 이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글자가 이쪽이 뭔가 좀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그만큼 대칭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예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서예 쓸 때 좌우 대칭을 맞춰서 이쁘게 쓴다. 그런 원리로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 여기 나오는 게 좌우가 같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자를 요 획을 변형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글자가 이거보다 훨씬 안정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대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인천 사니까 어지린자, 인자를 쓸 때 보면 사람들이
아마 모르고 쓰니까 미리 알지 못하고 쓰니까 그렇겠지만 다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설명이냐면 옆비침을 짧게 써주고 이걸 길게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 인자가 이렇게만 또박또박 써도 이뻐요. 근데 이렇게 인자 같은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칠판에다가 제가 요게 칠판에다가 보이지 않게 선이 있는데, 요거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쓴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짧아지고 굉장히 길어져요. 이 원리가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글자 중간에다 내리그면 이 획은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글자 쓸 때도 이런 착시도 많아요. 착시가 많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쓰시는데, 인천광역시 사람이 어질다 할 때 인자 쓸 때는 그래서 요거를 길게 써주는 거예요. 길게. 요거는 짧게 이렇게. 그래서 길게 써주고 짧게 써주는데, 인자 쓸 때는 요 소프트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한글에서도 설명했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두 개니까 분명히 방향이 여기 앙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렇게 부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있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설명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모든 글자가 앞이 세로가 있고 뒤에 이렇게 되는 글자가 많아요. 인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자,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최자, 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게 더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인자도 이거보다 이게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쏙 들어간 데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여기 더 내려오는 거. 항상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최자라든지 인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앞에 세로 획을 했으니까 이렇게 쭉 내리고 있고, 이렇게 이거는 기둥주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오면 안 되는 거. 항상 여기 이렇게 공간 처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앞에 세로, 뒤에는 가로, 이렇게 쓰는 게 많은데, 항상 여기 더 길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자, 문자, 김자, 이자 이런 거 이제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잘 안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사람 이름, 뭐 아니면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그런 글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시가 있다 그러면, 정시의 정자를 쓸 때는 위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이 오른쪽에 글씨가 또 오니까 요거를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글자는 한자, 왼쪽에 한자, 오른쪽에 한자, 두 자가 모여서 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왼쪽에 오는 자는 오른쪽에 자리를 침범하면 안 돼요. 오른쪽의 글자는 왼쪽 자리 침범해도 되지만, 왼쪽에 오는 글자는 오른쪽으로 침범하면 안 되니까 위에 올라가는 이 여덟 파자를 짧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바짝 붙이고, 여기 중심 여기니까 요걸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거를 넓게, 그런데 넓게 써주는데,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말이 이게 방향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칭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글씨가 오니까 왼쪽이 허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쓸 때는 이거를 길게 빼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